비타민 D는 체내 칼슘 대사의 조절 등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이다. 인체의 칼슘 농도 향상성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밖에 세포의 증식 및 분화, 면역 기능 등에도 관여한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비타민 D는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데 햇빛 속 자외선을 받으면 생성된다. 자외선은 사람들에게 피부 노화, 손상의 주범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화한다. 창문을 통해 햇빛을 쬐거나 긴 옷을 입은 경우 비타민 D 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문은 UVA만 통과시키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UVB는 차단시킨다. 따라서 창문을 닫고 햇빛을 쬐면 따뜻한 느낌만 있고 비타민 D의 합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외 생활이 부족한 현대인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피부에서 만들어내거나 식품에서 흡수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수산화하여 활성 비타민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식품으로 섭취한 비타민 D는 자외선의 도움 없이 간에서 활성화하므로 굳이 햇볕을 따로 쬐 필요는 없다. 비타민 D를 햇볕만으로 충분히 합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속옷만 입고 15분간 햇볕을 쬐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현대인에게는 택도 없는 수준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피부를 빨갛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 UVA는 통과시키지만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자외선 UVB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비타민 D 결핍을 막을 수 없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암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비타민 D는 간에서 대사되면서 칼시페디올이란 호르몬 전구체로 바뀐다. 칼시페디올은 면역체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 D 결핍은 면역체계의 약화를 일으킨다.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타민 D는 칼슘 섭취와 같이 해야 한다. 비타민 D가 부족하여 고용량을 갑자기 섭취하게 될 경우 칼슘과 같이 보충할 것을 권장한다. 골절로 인해 부상을 당해서 플레이트를 박을 경우 플레이트 제거 이후에도 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하는데 이때 정형외과 의사는 플레이트를 박았던 자리를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처방해준다. 비타민 D는 신호전달 물질이니 이상할 건 없지만 여하튼 유전자 발현에 관련성이 있다. 이 유전자 중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뇌내 신호전달 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은 정신질환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세로토닌의 결핍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기분장애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울장애 환자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면 이를 보충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단 우울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쐬면서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 D 결핍증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질환으로 당뇨병,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골다공증, 고혈압, 피부병, 비만, 구루병, 근육통, 충치, 천식, 피곤, 자폐증, 시력감퇴, 난청, 불면증, 이석증, 편두통, 조현병, 우울증, 기억력 감퇴, 치매 등 상당히 많은 질환으로 나타난다. 물론 결핍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일 뿐 비타민 D가 딱히 부족하지도 않는데 복용할 경우 해당 질병의 예방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관여한다는 것뿐이며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자가 면역 질환 방어가 가능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실험 기준은 비타민 D를 2000IU 기준으로 2년 이상 장기 복용 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나오듯 건강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청년층 등에 대한 효과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구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치매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2023년 연구 결과 비타민 D 보충제가 흑색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연구 결과 암 환자가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암과 비타민 D의 관계에 대해선 효과가 없다와 잇따로 2020년대까지도 임상 결과마다 갑론을박이 있다. 해당 연구에선 고용량 비타민 D를 불규칙하게 복용한 사람은 여전히 효과가 없었지만 저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 사망률이 통계학상 의미가 있는 수준인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2023년 연구 결과 비타민 D가 건선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구팀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이 건선의 중증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혈중 비타민 D 평균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건선이 발생한 피부 면적이 가장 작았고 반대로 비타민 D 평균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은 건선 면적이 가장 넓었다고 밝혔다. 2024년 연구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24년 연구 결과 비타민 D 고용량 투여가 초기 일형 당뇨병 환자들의 밀월기를 연장시켜준다고 한다. 비타민 D는 염증과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구체적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특정 질병 예방을 위해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섭취가 중요하며 섭취량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 음식군은 생선류이며 소위 등푸른 생선이라고 불리는 기름기 많은 생선 종류이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참치, 삼치, 100에서 200g 정도면 일일 권장량의 100%에 해당하는 400IU를 섭취할 수 있다. 달걀, 버섯, 견과류, 우유 및 유제품, 육류회간 등에도 들어있는데 이것만으로 일일 권장량만큼 채우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한다. 성인 기준으로 그냥 우유라면 약 3.3리터를 마셔야 일일 권장량이 되고 달걀은 열알, 표고버섯은 요리된 것 기준으로 500g 정도가 필요하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육류 중에서 돼지기름의 25g 정도면 일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버섯 중에서도 말린 목이버섯에 가장 많이 함유돼 적은 양을 먹어도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으나 한식에선 그리 친숙한 식재료는 아니다. 한국에서 목이버섯이 사용되는 곳은 기껏해야 잡채, 탕수육, 짬뽕, 라멘 정도의 부재료로 들어가는 정도이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나 유제품, 시리얼 등 비타민 D를 강화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인은 햇볕을 쬐는 양도 부족하고 그나마도 하얀 피부와 고운 피부결에 대한 선호도로 대부분의 여자들과 상당수 남자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상용한다. 거기에 한식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선호하는 외식 식단들도 탕수육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니 더욱 신경 써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이 주로 먹는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이 적어 섭취만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대한골대사학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한국민들의 8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추정되고 비타민 D 결핍 환자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이 들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니 노인들은 더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90% 이상이 비타민 D의 부족에 시달린다. 거동이 불편해서 자주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허리가 구부러지고 골다공증 등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할머니들은 겨울쯤에 만성혈중 칼슘 부족이나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데 그 결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칼슘 부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흔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을 마그네슘 부족으로 보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권하는데 칼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서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가 효과를 보기도 한다. 원래 노인들은 대부분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니 그런 증상이 없어도 보충제 섭취를 권장한다. 사실 비타민 D 1000IU를 보충하려 해도 계란 노른자 40개를 먹거나 우유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하는 등 음식 섭취만으론 제법 어려움이 있다 보니 2010년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음식 섭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식품 피라미드에서는 종합 비타민에 더해 적정량의 비타민 D를 추가 보충제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일 권장량은 400IU이고 미국의 일일 권장량은 800IU이다. 비타민 D 고용량 복용에 대해선 여전히 효과가 엇갈리는 임상실험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결핍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만 섭취 시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저용량 장기 복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경우 2000에서 5000 IU까지 추천한다. 참고로 비타민 D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D2, D3가 주요하게 거론된다. 보통은 D3가 체내 활성도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 알려면 혈액 검사를 할 때 검사 항목에 비타민 D를 추가하면 된다. 비타민 D 수치 검사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 등을 검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비타민 D도 같이 검사한다.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은 처음 검사하면 다수가 비타민 D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므로 돈 들여 혈액 검사할 것도 없이 일단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21세기 들어 비타민 D 관련 보충제를 많이 먹는데 굉장히 고용량 제품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제 비타민 D가 고용량이다. 비타민 D 단독 보충제 기준으로 1000 IU면 적은 수준이고 2500에서 5000 IU도 드물지 않은 편이다. 고로 혹시나 다른 종합영양제 등과 중복해서 먹지는 않는지 신경 써줘야 한다. 영 신경 쓰인다면 1일 1회 대신 몇 날에 1회씩으로 먹는 주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혈중 농도 20나노그램 이하 수준의 비타민 D 결핍에는 최소한 1000 IU의 비타민 D를 매일 복용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처방 제한이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8400 IU를 일주일에 한 번 경구 투여하기도 한다. 비타민 D의 권장 최대 혈중 농도는 100나노그램이며 150나노그램부터는 독성이 나타나고 200나노그램부터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위에 언급된 비타민 D 보충제 중 젤리류는 엄연한 보충제에 속하면서도 일반 젤리와 비슷하게 달콤하고 맛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먹었다가 과잉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섭취 전 비타민 D 함유량을 미리 체크하고 적정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특히 아이들이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비타민 D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필요한 비타민 D 보충량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권장량으로는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비타민 D가 심혈관 및 대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충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가장 최근에 연구원들은 암과 비타민 D 사이의 역관계를 발견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5,700명의 암 환자들의 비타민 D 수준을 7,100명의 암이 없는 대조군과 비교했다. 여기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12나노그램 이하는 결핍 상태, 20에서 25나노그램은 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치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훨씬 더 높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암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비타민 D 수치가 12나노그램 이하인 사람은 20에서 25나노그램인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위험이 31%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35나노그램인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19% 감소하였다. 35에서 40나노그램의 수치일 경우 그 위험도는 27% 감소하였다. 순환 비타민 D가 10나노그램 증가할 때마다 암 위험은 여성에서 19%, 남성에서 7% 감소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기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현명하게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